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시작합니다. 오늘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16명으로 이틀째 4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고 봄철을 맞아 이동량이 느는 등 위험 요소가 여전한데요. 백신 1차 접종자는 31만 4천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신방실 기자, 오전에 발표된 확진자 현황 전해주시죠. 네, 하루 사이에 신규 확진자 수가 416명 늘었습니다. 주말 영향으로 검사 건수가 전날보다 2만 건이나 줄었는데도 확진자 규모는 거의 줄지 않았는데요. 위중증 환자는 2명이 줄었지만 대신 사망자가 2명 늘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추이를 보겠습니다. 지속적으로 300에서 400명대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수도권의 확산세가 쉽게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 가운데 수도권의 비중은 오늘 80%를 넘어섰습니다. 지역별 분포를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외국인 집단 발생 등의 영향으로 경기도에서 169명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서울이 127명, 인천에서도 27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수도권의 집단 감염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동두천에서는 외국인 관련 누적 확진자가 132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제조업체와 공장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요.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경기 북부 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현재 선제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감염병이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낙인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서울과 인천에서는 음식점, 그리고 병원과 사우나, 가족 모임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증가하면서 이상 반응 사례 신고도 늘어나고 있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어제 하루 17,000여 명이 1차 접종을 마쳤고요. 이제 누적 접종자 수는 31만 4천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전체 인구로 따지면 0.61%가 접종을 마친 건데요. 접종 후 이상 반응은 3,600여 건이 신고가 됐습니다. 대부분 가벼운 증상으로 조사가 됐고요. 급격한 전신 반응을 뜻하는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가 33건, 그리고 경련 같은 중증 의심 사례는 모두 5건입니다. 사망 사례는 1건이 늘면서 모두 8건인데요. 백신 접종과 인과관계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접종은 요양병원에서 81%, 그리고 요양시설은 50% 가까이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정부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여전히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봄철을 맞아 날씨가 따뜻해지고 주말 이동량도 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백신 접종률이 아직 채 1%도 되지 않습니다. 최선의 방역은 거리 두기인 만큼 인파가 몰리는 장소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네, 서울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0여 명 나오면서 엿새째 1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오늘 코로나19 백신 피해 조사반 회의를 열고 사망 등 이상 반응 사례를 검토합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서울시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2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5명은 해외 유입, 127명이 국내 감염입니다. 국내 집단 감염 사례로는 노원구 음식점 방문자 5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고 동대문구 요양병원에서도 6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서울시 누적 확진자는 2만 9천여 명으로 2만 5,700여 명은 완치 판정을 받아 격리에서 해제됐습니다. 사망자는 1명이 늘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은 어제 서울에서 2,150여 명이 신규 접종해 총 3만 6,400여 명이 1차 접종을 받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오늘 코로나19 백신 피해 조사반 첫 회의를 비공개로 연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서는 사망이나 쇼크, 뇌염 등 접종 뒤 보고된 중증 이상 반응 사례가 검토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특히 사망과 접종 간의 인과성이 있는지가 집중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접종 후 사망은 오늘 0시를 기준으로 8명이 접수됐고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질병청은 중증 이상 반응 사례에 대해 지자체와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회의에서 나온 잠정 결론을 내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매주 회의를 열고 한 주 동안 신고된 이상 반응 사례에 대한 전문가 검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네, 조금 전인 오전 11시 30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습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주요 내용이었는데요. 경제부 오현태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 기자, 가장 핵심이었던 내용부터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먼저 홍남기 부총리는 LH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해서 세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네. 먼저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나 징계 조치 등 무관용으로 조치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토지개발 등 관련 부처의 기관의 해당 직원들이 대상입니다. 특정 지역을 정해서 그 지역 안에 토지 거래를 제한하고 거래가 부득이할 때는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네. 아울러서 부동산 등록제 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요. 마지막으로 약속한 건 직원 개인이 일탈을 하면 기관 전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네, LH 의혹 외에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잖아요. 네, 역시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마찬가지로 세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네네. 일단 첫 번째로 이사 공급 대책을 포함한 83만 호 주택 공급 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민간과 지자체와 협의한 이사 공급 대책 후보지와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이번 달 안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4월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 발표 등 이어지는 정책 스케줄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강조했고요. 네네. 또 두 번째로 부동산 시장 중대 교란 행위를 뿌리 뽑겠다며 네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비공개 정보 등을 활용한 투기와 담합 등 시세 조작 행위, 허위 매물 등 불법 중개 행위와 부당 청약 행위 등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부동산 정책의 실행력을 대폭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정책의 후속 조치들을 주기적으로 면밀히 점검하고 격주로 국민들께 진행 사항을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 휴일에 담화문을 발표하는 게 조금 이례적이긴 한데 그 배경을 좀 살펴볼까요? 네, 정부가 그 LH 직원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 지금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연장선상에서 나온 게 이번 담화문입니다. 네. 이번 의혹이 처음 나온 게 지난 2일인데요. 당일날 정세균 국무총리가 사실관계를 조사하라 이렇게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틀 만인 4일에 합동조사단을 꾸렸고 5일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특별수사단을 구성했습니다. 네. 이런 빠른 대응의 이유는 광명 시흥 땅의 의미가 남다르기 때문으로 볼 수 있는데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이사 공급 대책의 핵심 택지가 광명 시흥이고 정부가 2025년까지 공급하기로 한 수도권 주택 18만 호 가운데 40%인 7만 호가 여기 들어섭니다. 이런 핵심 택지에서 공공택지 개발을 주도하는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나오면서 정부도 이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 부동산 정책이 신뢰를 잃고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오현태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 말씀 고맙습니다. 전반기 한미연합훈련이 내일부터 9일간 실시됩니다. 코로나19로 예년보다 규모가 축소됐고 야외 기동훈련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보도 이진영 기자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전반기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을 내일부터 18일까지 9일 동안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미동맹은 코로나19 상황과 전투 준비태세 유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 지원 등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야외 기동 훈련을 하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연합 방위 태세를 점검하는 연례적 방어적 차원의 훈련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예년에 비해 훈련 참가 규모를 최소화했다고 합참은 설명했습니다. 훈련 축소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이후 한국군의 연합군 사령부 운용 능력을 검증하는 완전 운용 능력 FOC 검증도 미뤄졌습니다. 지난해에 마찬가지로 예행 연습만 진행되는데 향후 FOC 검증에 대비해 한국군 사성 장군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 주도의 정부작전 예행 연습을 일부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는 오는 8월 후반기 훈련에 앞서 또다시 FOC 검증 진행을 논의해야 합니다. 한편 북한은 1월 초 당 대회에서 남측의 태도에 따라 3년 전 봄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서 연합훈련 중단을 남북과 북미 관계 회복의 조건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시행하는 연합훈련에 대해 북한의 반발 여부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진현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로 직무대행 체제에 들어선 검찰이 내일 전국 고검장 회의를 엽니다. 여권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 입법에 대한 의견을 모을 예정입니다. 후임 검찰총장을 뽑기 위한 인선 작업도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됩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조남관 대검차장이 첫 공식 일정으로 내일 전국 고검장 회의를 엽니다. 이 자리에는 조상철 서울 고검장과 강남일 대전 고검장 등 고등검사장 6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에선 우선 총장 사퇴 이후 조직 안정화 방안과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 정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합니다. 윤 총장 사퇴의 요인이 된 공소청법과 중수청 법안 등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을 계획입니다. 특히 대검이 최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대한 일선 검찰청의 의견 취합을 마친 만큼 내일 회의를 통해 그 결과가 공개되거나 대검 차원의 입장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총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인선 작업도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이번 주까지 당연직 5명과 비당연직 4명 등 9명으로 꾸려지는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 구성을 모두 마칠 계획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최대한 빨리 추천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아주 조속히 구성을 하려 하고 실질적으로 준비 단계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추천위가 구성되면 검증 작업을 거쳐 3명 이상의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추천되고 법무부 장관은 총장 후보자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됩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하늘에 구름 낀 가운데 기온은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7.6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큰 추위 없이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10도 안팎에 머무르겠고요. 이후에도 기온이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면서 이번 한 주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이 오르는 만큼 일교차가 크게 납니다. 이번 주에는 옷차림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의 눈구름은 모두 물러났지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종일 구름 낀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 청주, 광주 11도, 대구 10도 등으로 평년 이맘때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다만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 지역 강릉 8도, 울산 9도 등으로 한 자릿수에 머물면서 쌀쌀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와 동해상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한 주 별다른 비 예보 없이 당분간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